그리고 성평등 가족부는 임금 격차 공시가 상당히 네. 임금 평등을 네.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 네. 근데 우리나라는 하기로 했나요? 네. 지금 근데 하고 있어요? 지금 법안 발의되었고요. 네. 올해 내 연내 완료가 목표입니다. 이것도 우리 대선 공약 사항인데, 그죠? 네.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임금 격차 공시는 법률이 어쨌든 국회에 통과돼야 시행을 할 텐데. 네, 제가 어제 성평등 가족위와 저희가 당정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이전에 상임위 통과하고 연내 법 통과되면 저희가 법 통과 이전에 지금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연내 있습니다. 통과가 목표다. 네, 9월 이전 통과가 목표입니다. 네. 어쨌든 좀 드라이브를 걸어 보시죠. 네. 그 다음에 디지털 성착취물. 네. 이게 지금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예를 들면 대책이라고 하는 걸 나름 해오고는 있었을 텐데 네. 점점 더 강도도 세지고 횟수도 많아지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거 어떡하지? 지난번 대통령께서 불법 성착취물 유통, 제작, 유통, 소비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강한 경고를 내려주셨는데 아직 그 경고를 모르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그때 익명성 뒤숨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흔적 반드시 남는다. 시간 문제일 뿐 책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업무 보고 때 AVV, MOV 그 사이트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경찰이 잘 수사하셔서 161명의 그 접속자들이 수사 지금 재판까지 회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근데 더 접속하신 분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돼야 될 것입니다. 지난 불법 유해 사이트에 대한 문제점 말씀드린 이후에 그동안 성평등가족부가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방식에서 네. 직접 불법 유해 사이트에 대한 강력 대응 방식으로 저희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방미통위와 경찰청에서 네. 어벤져스급의 인력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35,000개를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제 뭐 경찰도 나름 애쓰고 있고 네. 다 기관들이 애는 네. 쓰는데 계속 더 많이 생겨나고 있다. 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계속 이렇게 악화되고 있으면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을 좀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전국적으로 매달 특정 일을 지정해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의 날로 지정하고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디지털 모니터에 디지털 성범죄 아웃 한번 이름만 시청해도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 그것도 무엇보다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를 저지른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 자신을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철저하게 질밟는 중대한 범죄임을 좀 알리고 싶습니다. 이게 범죄인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런 뜻입니까? 아직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부터 벌써 불법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부모님들 모르실 텐데요. 아이들 스마트폰을 보시면 의외의 영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변호사로 소년 비행을 확인할 때 보면 아이들이 핸드폰에 은근히 많은 불법 촬영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어른들이 만들어낸 범죄가 아이들에게까지 흘러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남성 청소년들이 문제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남성 청소년들은 저는 계속 교육이 필요한 교육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욱더 교육부와 성평등가족부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네. 대한 교육을 더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양육비 이행 관리원 이거 아까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아까 그건 아니고 여기 성평등께 성평등 말씀하신 저희가- 그겁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아까 이 거기는 뭐였지? 아동권리보장원이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원이었고 저희 성평등부 산하 기관은 양육비 선지급제와 양육비 미이행을 관리하는 이거는 요거 따르고 아동 거기는 양육비 대납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군요. 네. 제가 착각을 알겠습니다. 여기 뭐 재원이 부족하거나 뭐 그렇진 않습니까? 여기 아무래도 요즘 대납할 일이 많아질 것 같은데 느낌상. 양육비 이행 관리 여기 원장 어디 있어요? 네.
네. 있습니다. 예산 상황이 어때요? 네, 지금 아직까지 재원이 부족하지는 않고 그 선지급 신청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해서 꾸준히 지금 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6월 선지급 지급액은 올 들어 처음 이제 20억을 넘겼습니다. 이거 한 달분이? 네, 네, 한 달분이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다 해서 110억 정도 되고, 처음에 작년에 이제 7월에 시작했던 때부터 하면은 190억이 조금 안 됩니다. 그걸 이제 대신 내주면 우리가 이제 구상 청구를 하겠죠? 네, 이제 국세처럼 강제 징수를 합니다. 그 얼마 전에 바꿨다 그랬죠. 예, 예. 강제 징수율은 얼마 정도 돼? 지금 이제 대통령님 업무 보고를 앞두고 바로 얼마 전에 10%를 넘겼습니다. 저 근데 뭐 이제 그게 많이 한 건 모양이군요. 네, 이제 제도가 처음 자리를 잡고 있고 이게 송달을 초기라서? 하려고 할 때 예, 시차가 네, 있습니다. 이게 폐문부제나 그런 상황이 많아서 아직 한 60% 넘게 송달이 안 되고 송달이 지금 안 변제 됐어요. 기한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찾기도 어렵겠죠, 보통? 네, 찾기도 어렵겠지, 찾는 것도. 예, 열심히 찾겠습니다. 여성인권진흥원은 어디 계세요? 입니다. 네. 여기는 뭐 특별히 보완해야 될 어려운 점이나 뭐 그런 거 있나요? 네, 정부에서 삭제 지원 인력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화해 주셨는데, 지금 2026년 6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신규 피해자 상담이 한 500명가량 증가했습니다. 근데 3년 정도로 보게 되면 2,000명 가까이가 신규 상담이 증가한 반면에 상담 지원 인력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담 만족도랄지 상담의 질적 저하가 조금 우려됩니다. 네. 그 부분 좀 신경 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 여기 계세요? 저희 원은 그 전국에 240개 됐습니다. 예, 외부 지원, 외부 반복 지적 사항은 뭐 특별히 없고. 네, 말씀하시고 해보세요. 하시고 싶은 말씀 있나 본데? 없어요? 네네네. 그 240개 저희는 청소년 그 지원 센터를 그 총괄 지원하고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그리고 청소년 일시 단기 중장기 쉼터를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요. 회복 지원 시설 최근에는 저희가 그 현장에서 고위기 네. 청소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치료 재활 시설이 3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초고위기 청소년들이 4개월간 입소를 해서 치료를 받는 시설인데 그 위기 청소년들을 힘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나가는 경우가 빈번해서 이런 것들이 좀 법적으로나 몸이나 마음이나 이렇게 안전한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종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조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는 나중에 얘기해 보십시오. 자, 이것도 역시 우리 국민 참관단들에게 의견을 말씀을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언을 희망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열의 제일 끝에 참여분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국민권익위원 참관인으로서 왔는데요. 민원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 건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여러 건에 대해서 따로따로 부서로 이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고객은 국민들은 다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건이 접수되면 이거를 한 곳에서 접수돼서 일괄 처리해 원수도 주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민원 해결 책임제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네. 부동산 쪽입니다. 지금 경매가 호황이 되고 있는데 또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수작업으로 이렇게 그 직원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 거기에 잘못 처리하는 건도 있고 해서 이걸 시스템화 시켜서 요즘 이제 AI 시대에 그게 수작으로 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좀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합니다. 뭘 경매에서 뭘 시스템화 한다고요? 경매 쪽에 보면 수작업으로 이제 직원들이 경매에 낙찰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서류 조작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걸 전산 시스템으로 도입을 해서 지금 AI 시대에 거기에 맞게끔 네, 알겠습니다.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민원 감사합니다. 원스톱 처리 문제는 이게 원래는 기업들이나 이런 인허가는 지금 중소기업부에서는 원스톱 처리를 하고 있나요? 네, 지금 이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원스톱 지원센터 통해서 안건들을 좀 정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국민권익위 일반 민원 얘기인데 네, 부분들은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예를 들어 복합 민원이면 한 군데서 받아가지고 그 다른 부처를 다 자기들이 정리해가지고 거기서 도로 통보를 해줘야지. 일로 가봐라, 절로 가봐라. 이거는 저기로, 이거는 여기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맞죠? 네, 어저께 시스템 관련해서 전체 말씀 주셨고 저도 사실은 이제 받고 있는 게 중기부 민원이지만 어디서 또 허가가 돼야 되고 어디가 허가되면 장관 그 페이스북까지 와서 계속 댓글 쓰시고 뭐 몇 년간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 관련된 부분은 제가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일괄 받고 어떻게 배포해서 일이 가는지에 대한 절차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성남시하고 경기도에서는 규모가 작아가지고 이제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별로 무리가 없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부서가 접수를 하든지 필요하면 다른 부서에 자료를 수집하거나 의견을 조회하거나 하는 거는 그 접수 부서가 처리하면 된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그걸 들고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해라. 그래서 했는데, 자, 정부는 이게 너무 복잡해서 엄두가 안 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창구 단일화 해라, 원스톱 처리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게 장담은 못 드릴 건데 지금 현재 근데 이제 제가 민원을 1년간 좀 받아보면서의 또 느낌은 일단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그 정부에서 나가는 답을 보면 제가 드는 생각은 해주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애매한 표현들의 답도 그게 능력 있는 공무원의 자세.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답을 받거든요, 같이. 근데 난 너무 화날 것 같다 이러면 화나죠. 이렇게 답이 가면 그러니까 계속 다른 부처에 넣거나 넣거나 국민권익위에 넣거나 뭐 심지어 이제 대통령님 페이스북에다가 메신저 보내겠다 막 이렇게 계속 하시고 계셔서 이 부분들의 이건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한번 보고 그리고 디지털 성착취물 관련된 부분에서도 사실 대규모 이제 플랫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동안의 노하우도 있고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기술 기업들과의 협력도 제가 한번 중간에 좀 내용들 보고 챙겨보겠습니다. 네. 어떤 매우 구조적인 문제라서 쉽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지적은 일리가 있고 일반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당신이 여기 가서 이거 띄워와라 저기 가서 저거 해라 뭐 이거 하는 부적절한 것 같긴 하고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처리하고 어쨌든 민원인들이 여기저기 메뚜기처럼 뛰지 않게 대책은 좀 강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대통령 말씀처럼 이 공무원들도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을 계속 전문성이 없을 수도 있고 현업에 바쁜데
계속 이 민원 처리하느라고 또 일주일 안에 처리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바로 처리 가능한 것과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들을 좀 나눠주면 현장도 좀 좋아질 것 같고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확보하는 이 두 가지를 좀 나눠서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 사실은 그런 거는 지휘자의 역량이 중요하죠. 지휘자가 그걸 일을 나눠줘야죠. 예를 들면 전부 각 부서의 담당 관보고 알아서 하라고 내비둘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소통을 잘 해서 뭐 예를 들면 그건 좀 국민권익위로 보내든지 아니면 다른 뭐 산하부서로 보내든지 하여튼 그렇게 정리해 주는 게 사실은 관리자의 역량이기도 하죠. 그리고 경매를 전산화하든지 좀 디지털화하든지 아니면 인공지능화해라 그 얘기는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일단 일반적인 경매는 법원의 업무 소관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면 행정부처에서 하는 경매면 뭐 캠코가 하고 있나요? 거기는 전산 경매라서 거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불러서 써넣는 경우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주로 법원 얘기일 것 같은데 그건 뭐 국민권익위에서 혹시 옛날에 있던 친정 얘기니까 한번 그쪽에 권고를 한번 하든지 파악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예, 법원 행정처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있었다고? 예. 네, 또 다른 분. 네. 예, 일렬의 가운데 청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입니다. 오늘 청평등가족부에서 보고된 청소년 관련 정책 중 추가하면 좋을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청소년이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났지만 현실은 법률이나 조례로 보장된 청소년 기구에서조차 청소년들이 관련 활동을 해도 지자체 의견이 반영되지 않거나 기구 자체가 설립이 되지 않는 등 아직까지 형식적인 참여에 그친다는 한계점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관련 정책을 계획할 때 청소년 기구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는 것과 같이 정부 차원에서의 건강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향상하기 위한 계획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뭐 혹시 대답할 게 있으면 하나 해주십시오.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저희가 청소년위원을 50%까지 확충해서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지방정부에서는 청소년들의 참여가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청소년 그 지방의 해당 지역 대표하는 청소년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 그 규정도 만들어 주셨는데 한 명 정도 포함되는 것으로는 안 되고 지금 말씀 주신 청소년과 같이 어떤 지역에 청소년과 관계된 사안이 있을 때는 반드시 청소년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또 국회와 함께 법 개정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국민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예, 다음으로 온라인 국민 의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관련입니다. 아이디 WOOKOHI를 쓰시는 국민께서 취약계층을 더 많이 도와주세요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취약계층을 더 많이 돕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저희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현장에 가서 취약계층과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제로 어떤 지원이 되게끔 여러 방식으로 지원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늘려달라니까 늘려주세요. 네, 또. 예, 다음으로 EUN-SEUNG 아이디를 쓰시는 국민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의견이 주셨습니다. 네, 또. 예.